우리가 1년 단위로 봤을 때 1년 중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매매였다. 돌팬티랑 지금 먹을 거 먹으러 가려고 지금 해장국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빨차. 제 생일이라 돌팬티가 해장국 사준대요. 뭘 생일이라서 아니야. 너 이거 먹고 싶다며. 제가 지금 목이 좋지가 않아갖고 뭐 다른 거 먹기가 좀 쉽지 않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팬티 트레이더 준돌입니다. 네, 오늘은 해장국 한 그릇 타고 여기 김포 한강중앙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 러닝하는 모습도 보이고 바람 쐬는 분들도 참 많네요. 이번 주 증시를 좀 리뷰를 해보자면 여전히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가 있었죠? 일단 에너지 쪽이 부각이 많이 되면서 원전이랑 해상풍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렸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종목은 SK 이토닉스가 해양광 혹은 풍력에너지로도 이목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렸고요. SK 오션 플랜트도 있었고 또 CS 윈드라던가 마지막 금요일엔 삼성 E&A 아 맞아 그거까지. 삼성 E&A까지 이제 주가를 올려줬었는데 뭐 원전 관련주들도 뭐 어제 태웅이라던가 GS건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트레이딩 쪽으로는 역시나 비중 조절을 했더라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올리면서 제 기억으로는 화요일인가? 그때 종가 베팅으로 기회를 줬었던 것 같은데 화요일까지 산 사람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날 종가 베팅으로 저도 그렇고 준돌이도 그렇고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두가 다 박수를 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때 빠져나왔어요. 그죠? 나도 샀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 보고 아닌 것 같아갖고 자르고 나왔지. 너도 마지막에 다 잘랐잖아 그냥. 이게 왜 빠져나왔냐면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매매를 할 때 모두가 다 박수 치는 상황에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이게 종가 베팅의 묘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는 갭을 먹어야 이게 크게 먹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박수 치고 있고 다음날이 예상되는 흐름에서 이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뒤통수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손절이 나갔더라도 당일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었던 것들은 참 많은 한 주였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에 넥스트 마지막 장까지 나스닥 선물은 엄청 좋았거든. 마이크론도 3% 5%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프리장에서. 그래서 아마 거기서 박수 칠 때 떠나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거야. 아 그지. 아 근데 그때 유가 조금 오르고 있지 않았나? 살짝 그냥 찔끔 다 반도체만 보고 있었거든. 다 반도체 보고 있다가 몇 시부터야? 8시부터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걸? 이게 여전히 유가 선물 지수를 저희가 잘 체크를 해줘야 되고 여전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중에 장 마감 후에 넥스트 장 때에도 잘 지켜봐 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기억나는 이벤트가 또 뭐가 있냐면요, 종목들이 FTSE 편입 관련해서 추종 관련된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장전 시황에 올렸었는데 매매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얘네들이 스몰캡에서 중형주로 이제 편입이 된다. 그리고 1,750억 원인가? 지금 제가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 이제 금액을 기억을 하겠는데 한번 이거 띄워드릴게요. 1,700억 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는 매매를 안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얘네들 흐름을 보니까 지수보다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종가 베팅이든 시가 베팅이든 낙주든 어떠한 포지션으로 매매할 구간이 온다면 얘네들 꼭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당일 수급이 들어오고 등락률이 잘 나온 종목들을 매매한 것도 있지만 이스페타시스를 빼먹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해줬습니다. 매매를 보면서 아차 싶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뉴스를 꼼꼼히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 FTS 이슈 같은 경우는 나도 몰랐어. 나도 스케줄을 꼼꼼히 챙겨보는 편인데 몰라갖고 돌팬티가 월요일인가 화요일부터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추적을 하기 시작했거든, 이스페타시스를. 근데 이스페타시스가 전고점도 얼마 안 남았고 얘가 계속 상승 추세로 바꾸면서 수급도 안 빠져나오고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수요일 하루만 공략을 했었지, 이스페타시스는.
HTS 창 키고 이스페타시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추종 자금이 들어온 것들이 다 찍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수급이 들어온 종목 안에서만, 그리고 그날 대장, 그리고 반도체, 전쟁 관련주에 관해서만 매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설정된 자금을 집행을 해야 하는 이런 흐름이 다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 흐름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뉴스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읽어보고 내 매매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생각을 하신다면 결코 뉴스들을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매매를 하면 할수록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뭔가 뉴스가 나왔으면 제목만 보고 끄지 마세요. 내용이 제목과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이 더 적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FTSE 관련된 매매는 어떤 매매적인 스킬을 요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시장에 나오는 이슈들을 조금 더 꼼꼼히 본 사람들이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를 우리가 당일 단타 스킬, 그리고 뭐 수급, 당일이라던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슈를 두고 매매를 하는 스킬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지수 추종 관련돼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때 매매를 하는 것도 우리가 1년 단위로 봤을 때 1년 중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매매였다. 이스페타시스 꼭 했었어야 합니다.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신규주 간에서도 기회가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카나프 테라퓨틱스였나 이름이? 맞아. 저는 그 종목을 시장이 마감될 때 붙여서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매도를 해서 이제 수익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종목 하나가, 신규주 하나가 이제 따상에 들어가 있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 신규주가 연이어서 상장을 합니다. 이 말은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면 시장의 돈이 또 신규주에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면 저희들은 이게 진짜 가는지, 그냥 상장되고 고꾸라지는지, 이 점을 좀 체크를 잘 하신다면 시장에서 전쟁 관련주, 지수 관련주, 그리고 신규주, 이 세 가지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파악을 하셔서 매매에 적용을 하셔서 매매를 이어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돌펜티랑 같이 이렇게 주간 리뷰를 할 때 대생에너지나 원전 쪽이 해지 관련해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쪽도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원전이랑 해상풍력 이쪽도 매매를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그 시즌은 아닌데 온코닉 테라퓨틱스라고 제가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종목을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수급이 들어와서 수급주 관점으로 이틀간 추적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매매는 이제 기간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흐름을 깨지 않았는데 단지 지수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나왔더라면 우리가 뭐 외인 수급이 들어온 거를 장 초반에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시가 베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간 수급이 지속적으로 묻어있는 애들 또한 다음날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침에 빠지지 않고 오후에 나스닥 선물 지수 때문에 빠졌다. 그런데 기간 수급이 지속적으로 묻어있는 애다. 그러면 장 막판에 종가 베팅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맞죠, 그죠? 맞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외인 기관이 이 종목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높은 확률의 확신이 들면은 베팅을 한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종가 베팅도 주로 하고 시가 베팅도 좋아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가 베팅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토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보니까 좀 빠졌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또 종목 선정을 해서 시가 베팅을 또 해야 되는데, 단일가 종목이 끝난 이 솔리드 같은 종목에서 시가 베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 종목을 잘 끌고 와서 수익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미국 지수가 빠졌다고 이런 애들을 단일가가 끝났으니까 이 종목을 들어가서 시가 베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베팅을 하는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애들이 얘네들한테 어떻게 돈을 썼고 어떻게 유지를 시키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단일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종목을 시가 베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더군다나 미국 지수가 빠졌을 때 단일가 흐름이 끝난 걸 시가 베팅을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하니까 이 얘네가 주인공이 되겠다 싶어서 솔리드를 시가 베팅을 하고 손실을 보는 일지들을 좀 보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좀 해봤습니다. 그런 애들을 시가 베팅할 게 아니라 저는 대우건설 이런 애들을 시가 베팅을 해서 또 수익을 또 잘 챙겼거든요. 맞아. 그날 나스닥 선물이 내렸잖아. 대우건설을 제가 왜 시가 베팅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HTS 열으셔서 대우건설 뭐 거래대금 수급 지금 시장에서 얘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본다면 대우건설이 그래도 뭐 대장급 흐름으로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걔를 장중에 단타든 종가 베팅이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거래대금 터트리고 상승률 올리는 거 보면 시장에서 얘를 최대한 주목을 시키고 올리고 있다. 삼전, 하이닉스 다음으로 주목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시가 베팅을 해도 이런 종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넥스트장 미국에서 방산 무기에 탑재할 2차 전지 회사를 몇 가지 찝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회사의 그 비츠로셀이라는 회사입니다. 뉴스가 딱 있거든요. 거기에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상장된 회사가 하나뿐이에요. 그 비츠로셀. 그래서 그날 수요일날 슈팅을 엄청 세게 줬고요. 그리고 목요일도 상한가를 한번 닫았다가 밑으로 흘러내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 2차 전지가 예전에는 전기 자동차 이거에 국한돼 있었는데 지금은 로봇에도 들어가고 지금 방산에도 묻었고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도 수급 주체들이 만약에 시세를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조금씩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종목을 들고 오신 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예수금이 있다라면 어떤 종목을 내가 시가 베팅 혹은 빠지는 거를 잡아서 반등에 팔고 나올 건지 그로 인해 내 계좌를 어떻게 상세를 시키면서 수익 전환을 시킬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나면 HTS를 키고 거래 대금이라던가 종목에 수급이 들어온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종목을 꼭 선정을 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장이 시작이 되면 과감하게 시가 베팅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편집을 하면 월요일은 또 어떤 종목을 시가 베팅을 해서 또 챙길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지수가 빠진 거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 매수 편입을 해서 종목을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빠졌던 게 올라오면 뭐 탈출을 하면 되는 거고 빠지면 그냥 손절하고 또 그날 오후에 매매를 이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혹시라도 제가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그 모두가 박수친 날 그날부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물려 있더라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며칠이야? 한 3일? 그럼 월요일까지 치면 4거래일 물려 있는 거잖아. 3거래일, 4거래일 물려 있는 건데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올릴 거면은 금요일 날 올렸어야 돼. 그 맞아요. 예. 이틀 연속 지금 모두가 박수친 날보다 밑에 가격에서 놀고 있는데 또 미국 지수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또 지수가 어떻게 갈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선물지수 일봉을 보시면 좀 좋지 않은 자리라는 게 여러분들도 쉽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또 강배팅할 구간이 아니라 몸살이면서 배팅을 하고 지켜야 하는 구간으로 왔다라는 거를 트레이딩적 감각으로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그 지수들이 우상향하면서 추세가 계속 이어질 때 그때는 지수 관련주를 베팅하는 게 안전한 베팅이었는데 지금은 지수 관련주를 베팅하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테마 위주나 원전 테마나 재생에너지, 세상풍력 뭐 이런 것도 테마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수급 잘 들어오고. 차라리 그런 쪽에서 물리더라도 그런 데서 물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금요일날 수익 잘 뜬 상태로 마감이 됐는데 좀 지수가 하락해서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면서 종목들 슈팅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그러면 뭐 완전 땡큐고. 오히려 반도체 쪽은 모르겠는데 방금 말한 신재생 에너지 그쪽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네, 여러분 시장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오늘 수익을 안 내면 정말 조급해지고 이번 달에 강세장이라는데 수익을 안 내면 많이 불안함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데 시장의 모든 현상은 항상 반복됩니다. 그 안에서 멘탈을 항상 붙잡으시고 좋은 굿 트레이딩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인사하자. 굿잡.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